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제가 대출은 반드시 1금융권이면 바로 은행을 얘기하죠. 은행에서부터 대출은 꼭 이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이 되네 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은행에다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대출 신청을 한번 해보시거나 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이용하는 거고 안 되면 뭐 2금융권을 이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자금이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6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4천만 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4천만 원. 근데 내가 필요한 건 6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혹시나 하고 2금융권에 알아보니까 저축은행에서 무려 7,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대출은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1금융권 먼저 이용을 해야죠. 왜? 1금융권 이자가 훨씬 더 낮으니까 이거 이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걸 이제 2금융권에서 이용을 해야지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자, 은행에서 4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기 일시. 보통 만기 일시 대출 상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만기 일시 상품을 이용하게 되고 저축은행 경우야 뭐 볼 것도 없이 원리금 균등이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은행에서 만기 일시로 해가지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4천만 원 이용했어. 근데 자금이 나는 6천만 원 필요하니까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분의 신용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신용 점수. 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이분이 신용 점수가 굉장히 좋으니까 대출이 나온 거죠. 4천만 원이. 이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2금융권 저축은행을 받게 돼요. 그럼 신용 점수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요. 자, 그러면 만기일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간이 1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럼 1년 후에 내가 봤을 때, 아니 1년 후에 신용 점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 신용 점수까지는 올라가질 않죠. 아무리 저축은행 거 받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은행에서 받은 만큼 신용 점수가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1년 만기 된 시기에 이분의 신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신용도 더 떨어졌네? 그런데 거기에 저축은행 2천만 원까지 또 생겼네? 그러면 이 은행에서 과연 만기 때 연장을 해줄까요? 연장이 쉽지가 않죠. 아니, 연장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어떤 조건을 내밀어요? 그러면 고객님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원금을 납부를 하세요. 납부를 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또 연장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20, 30%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고 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자금 어디서 구해야 돼요? 또 2금융권에서 또 이용해야 돼. 또 추가로 하나 더 대출이 더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신용점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뚝 떨어지죠. 이렇게 또 뚝 떨어져. 그럼 또 다음 만기 때 되면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또 떨어졌네? 대출은 더 많이 생겼네? 일부 또 상환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1금융권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2금융권 비중만 점점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은행권 대출은 다 갚았는데 2금융권 대출만 여러 건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내가 은행만 대출 받고 더 이상 대출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만기 일시를 받아도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거예요. 뭐 특별히 신용이 하락하거나 회사가 바뀌거나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장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다가 자금 부족해서 추가로 2금융권을 또 이용해야 된다면은 1금융권에서는 만기 연장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 일시, 그러니까 은행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2금융권에서 또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될 때는 만기 일시를 이용하지 말고 똑같이 1금융권도 원리금으로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니까 내가 저축은행 받아서 신용금수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되면은 은행 거 대출을 다 갚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환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환기간이 끝나면 대출금도 다 상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은행도 원리금, 저축은행도 원리금, 그러면 월 납입 금액이 좀 많죠. 월 납입 금액이 많으면 생활에 부담이 되는데 과연 이 납입 금액이 내 생활에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잘 따지셔야 돼요. 아 그래? 만기 되면 연장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 무조건 원리금으로 쓰자 하고 원리금으로 다 썼는데 아이고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활이 안 돼버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대출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생활비가 없으니. 그렇게 되면 이거 2금융권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금으로 했을 때 내가 생활하는데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내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은행을 이용하고 추가로 2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대출금을 만기 일시가 아닌 원리금 균등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만기 때 연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